국제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혔던 김복동 할머니가 어젯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내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김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14살 소녀는 1940년 일본군의 위안부로 납치됐습니다.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을 끌려다니다가 8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1992년 고 김복동 할머니는 40년간 말하지 못했던 상처를 세상에 처음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하고 큰형한테만 얘기 됐지. 이런 일을 당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나고 거짓말을 하네. 1993년 빈 세계 인권대회를 시작으로 세계를 돌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전범재판에 출석해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 대사관 앞을 찾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 2016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선 피해자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건 돈은 몇 번 받으려고 우리는 이 싸우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명의를 회복시켜주고 배상을 해야지. 김 할머니는 본인의 아픔조차 나눔으로 베풀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제일동포 등에게 기부하고 동일본 대지진 때엔 성금을 보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희망을 갖고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내 뒤를 따라. 희망을 잡고 삽시다. 몇 년 동안 암과 싸워온 할머니는 이달 초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바뀌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더 성세월로 보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거 병마도 굉장한 나쁜 병마가 있네요.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할머니는 일본 정부를 향한 강한 분노와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평생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바랬던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가 차려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는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각계 인사들과 문재인 대통령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퇴근길과 지금 맞물려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빈소를 찾고 계시다고요. 네, 퇴근을 마친 시민들이 몰리면서 이곳은 점점 더 붐비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찾아왔던 이들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한번 조문객들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저 세상에서는 이제 모든 부분들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사시고 그리고 그곳에서나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많이 노력하셨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하고 가신 게 너무 안타깝고. 예. 문화계라든가 각계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전엔 영화배우 남은희 씨가 이곳 빈소를 찾았는데요. 남은희 씨는 영화 I Can Speak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 역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오후 3시를 좀 넘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게 돼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조문록에는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십시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예. 자, 장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짤막하게 좀 전해 주실까요? 네, 김할머니의 장례는 시민장으로 진행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의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러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내일은 김할머니를 추모하는 수요 집회가 열립니다. 다음 달 1일 오전 발인을 마치면 김할머니를 태운 운구 차량이 서울광장에서 옛 일본 대사관까지 시민들과 함께 추모 행진을 벌입니다. 김할머니 위에는 충남 천안에 있는 망향의 언덕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예. 박준우 기자였습니다. 김 할머니와 함께 싸웠던 다른 피해 할머니들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조문으로 온 이용수 할머니는 끝까지 일본의 사과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주변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2년 전 90살의 생애 첫 음반을 내고 김복동 할머니 옆에서 어깨춤을 췄던 길어녹 할머니.
오늘 장례식장에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선 말없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할머니를 포함한 생존 피해자들은 이번 겨울 수요 집회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겨울에만 4명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도 이 해결 하나 못하고 저렇게 서럽게 눈도 못 감고 가시도록 하는 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남은 피해자는 이제 23명. 할머니들은 끝까지 해달라는 김복동 할머니의 마지막 뜻을 이어가겠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200살 살아서 반드시 사죄받고 배상받고 해야 되겠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예, 일본 자위대 초계기 논란으로 한일 간의 갈등이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 일본 이와야 방위상이 한국과의 회담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만간 일본에서 한미일 당국자가 만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미국의 중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도쿄 잠깐만 좀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야 방위상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와야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 자위대 초계기의 이 레이더 논란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와야 방위상은 전체 상황이 정리되면 하이 레벨의 접촉, 대화의 기회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럼 하이 레벨, 그러니까 고위급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정경두 국방장관을 말하는 건가요? 네, 정 장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서히 급을 높여가면서 한국과 대화를 했으면 한다라고 했는데 일본 언론들은 이 발언들이 이 정경두 장관과의 회담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일 양측이 모두 여론의 동향을 살펴야 한다고 말해서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예, 어제 아베 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일 관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국회 출석했는데 얘기가 좀 나왔는지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을 벌였는데 한국 관련 질문도 없었고 답변도 없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대규모 통계 부정이 발각된 상황인데 주로 이와 관련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죠. 오늘 방위상의 발언도 있었고 또 조만간 일본에서 한미일 당국자들의 회동도 있습니다. 미국의 중재 역할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부분이 주목이 됩니까? 네, 내일 우리 외교부의 북미 국장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주일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 기지를 오는 건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한미일 당국자 간의 접촉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을 만났는데 일본에서는 오늘 오후 주일 미군 사령관이 방위상을 만났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와야 방위상이 한국과 이 회담 의지를 밝힌 것도 미국의 중재 역할을 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멍가게와 살림집이 딸린 소담한 횟집. 그는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 평상을 4-5개 내어놓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고향이 경남 양산이었기에 사람들은 간판 없는 그 집을 양산집이라고 불렀죠. 아이스크림도 팔고 모기향도 팔고 초도 팔던 시절. 어느 날 그는 무심코 틀어놓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가만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가 신고받는 데 맞습니까? 복받을 복의 아이동자, 아버지가 지어준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40여 년을 마음 깊이 묻어왔던 그 일, 조용히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길 거부했습니다. 나를 찾고 싶어서, 용서하고 떠나고 싶어서. 그러나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조국은 물론 가해국의 역지와 싸워야만 했고 나를 찾고 더 쓸쓸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모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그래서 이젠 새로울 것도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놀랄 것도 없는 그들의 고통을 세세하게 가늠해 본 적은 과연 있었을까? 1992년 1월 17일 나를 찾고 싶어서 묻어두었던 그 일을 세상 앞에 꺼내놓았던 사람.
그는 내내 두고 온 부산의 바다를 그리워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고 용서하고 가고 싶었다는 그의 희망과는 달리 해결의 시간은 더디가고 있지만 그가 자신 스스로를 되찾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이를 위해서 힘겹게 걸어간 좁고 험한 길은 이제 여러 갈래로 번져 넓어지고 있으니 14살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소녀의 이름은 복받을 복의 아이동자. 항상 바다를 그리워했다는 그분의 마음에도 너른 바다가 가득 담기길.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